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현정 작가님 어디 가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셨나 봐요. 뭐 잡다하게 좀 발생하는 일이 많네요. 뭐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최근에? 네, 저희 딸은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그새. 고등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엄마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다릅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느꼈던 감정과 네. 너무나 달라서 관련된 책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관련된 책을 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긴 저도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입학식 날 수시 피해에 대한 책을 5권 빌려서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5권을 읽고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입시가.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 주변에서 푸시를 한다거나 주변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이후는 정말 실전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느낌? 그게 무엇인지를 조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 1년 이제 해보시면 1년 안에 네. 많은 것들이 이제 픽스되면서 이게 고등 입시구나를 네. 절절히 느끼시지 않을까. 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신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진짜 공부 대 가짜 공부라는 제목으로 정승희 강사님께서 이번에 출간을 하신 네. 최근 도서입니다. 네. 작가 소개부터 조금 받아야겠습니다. 정승희 강사님은 네. 정승희 TV로 유튜브에서 지금 10만 이상 구독자와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예. EBS 대표 영어 수능 강사. 귀에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학부모님들께는 네.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자녀교육 작가 이현정 작가가 소개하는 책, 본인 책도 아직도 베스트셀러인데 오늘 가져오신 책은 진짜 공부 대 가짜 공부. 네네. 저 정말 궁금한 게 진짜 공부 뭐고 가짜 공부 뭐예요? 라고 묻고 싶지만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결론에 가서 물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짜 공부가 무엇인지,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짜 공부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이 책의 전반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짜 공부에 대해서 일부에서 정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 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는 네. 혹시나 저희 아이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속했네 속했어. 네, 그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가짜 공부에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가짜 공부는 자기가 진로를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가 없이 진행하는 공부, 그리고 내 꿈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타의에 의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한 목표대로 공부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봤던 내용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고 네. 학원에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이런 기타 음식으로 밥을 때우고 그리고 또 학원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오면은 네. 보상 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이런 순환이 너무 많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킨 케이스는 아닌데 네.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간다고 저도 그리고 저희 아이도 좀 열심히 해보자 네. 해서 한 달 정도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도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네. 깊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짜 공부에 빠져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네.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 할애가 된다는 건 그 네.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동기가 확실한 상태로 공부를 해야 아이가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게 베이스가 되지 않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해서 거의 뭐 끌려가듯이 내가 주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 가짜 공부처럼 완성이 되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버리고 네. 사람은 지치고 맞습니다. 효율은 떨어지고 네네네. 결국 그게 가짜 공부의 실체였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공부는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에는 공부하는 목적을 아이가 알고 있어요. 나 왜 공부하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진로에 대해서 관심과 확신이 있어요. 자신의 진로에.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죠. 이제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기간 외에도 학습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요. 네.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요. 독서량이 많습니다. 이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네. 실패하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며 마지막으로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아마 이 모든 거에 해당되기는 쉽진 않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많은 베이스, 그러니까 진로를 본인이 안다거나 목표를 알거나 네. 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진짜 공부의 베이스가 아닐까. 네. 그냥 네. 전 딱 들으면서 떠오른 게요. 네. 시켜서 하냐,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딱 둘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재밌어서 공부가 우리도 책 읽어보면 맞습니다. 알잖아요. 꼭 고통스럽죠. 근데 네. 그렇다고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오, 없으니 맞습니다. 약간의 강제성도 있지만 네. 모든 게 다 강제성이면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다. 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네네.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의 실체에 대해서 핵심만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크면은 뭐 개입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작가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너무 많은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핵심인가요? 초등학교 때 관심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존감을 키우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책의 도입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선행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았을까? 고민을 모두가 하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부모가 고민해야 하거는 선행 계획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든 공부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엄마들이 느껴야 될 게 많은 책이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다 우리 이제 가짜 공부하도록 같이 이렇게 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읽고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가짜 공부 대 진짜 공부. 자, 우리 이현정 작가께서 꽂히신 부분이 있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느 맞습니다. 대목인가요? 저는 또 역시 제가 부모다 보니 네. 그 역할에 대해서 면밀하게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우리 아이가 거북이라면 저는 거북이 아빠가 될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토끼라면 토끼 아빠를 하면 되겠죠. 자녀가 거북이인데 부모가 토끼이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거북이와 토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아빠의 모습으로 살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 공부를 못하고 싶고 인생에서 성취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은 우리 자녀의 인생에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때 부모가 어떤 정서적 지지를 해주냐에 따라 부모가 영웅이 되기도 원수가 되기도 할 겁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시 환경을 고려하면 인서울 명문대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저는 더더욱 마음의 준비를 강하게 합니다. 제 인생은 토끼처럼 살았지만 거북이가 될 준비를 반쯤은 하고 있답니다. 거북이면 어떤가요? 거북이도 토끼랑 비교하지 않는다면 느리지도 미련하지도 않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사실 이제 빨리 가면서 흘리고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뭘 흘리고 갔는지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기고 또 너무 늦게 가면 남들이 다 가져간 걸 뒤늦게 가지 않을까 이제 불안함이 있어요. 저도 반성을 한 게 제가 토끼 엄마라면 거북이를 등에다 업고 뛰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반성했어요. 안 되겠다. 그게 아니구나. 쉽지 않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반성을 하게 되네요. 요즘 되게 문제가 많은 이제 의대를 모두가 지향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 의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의대만 몰입하는 광풍. 네, 이게 아이들이 의대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대요. 이게 바로 본인의 진로를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목표만 정해서 가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죠. 그냥 의대만 가는 거네. 어떤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의대를 그렇죠. 가야지가 아니라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음흠. 본인이 원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음.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 연봉이 높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선호하니 그 길을 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가슴이 조금 아팠고 우리 이 작가님께서 중학교 강의를 거의 교통비 정도만 받고 다니신대요. 전국을 다 다니신대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공부를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움직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엄마로서의 선한 영향력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목표가 없이 내 아이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면서, 낭비는 괜찮아요. 괴로움을 겪으면 문제가 네, 되니까 맞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 내 아이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진짜 공부를 향해 한 발씩 거북이처럼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책은 정승익 작가의 진짜 공부 대 가짜 공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공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교육 작가 이현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